연하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선택.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와이프의 완벽한 내조로 일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일이 늦게 끝나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러던 중 일을 일찍 마친 날,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와이프는 장 보러 마트에 나왔다며 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와이프랑 장 보고 식사하고 들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에 서프라이즈로 마트로 갔습니다. 차가 막히지 않아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와이프의 차가 보였습니다. 날 보면 얼마나 놀라고 좋아할까? 생각에 혼자 설렜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와이프를 보고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는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옆에 세워진 외제차를 타는 거였습니다. 저게 뭐지? 하는 생각의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와이프가 탄 차에는 웬 남자가 운전석에 있었고 보는 순간 느낌이 싸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곧 와이프가 타 있는 차는 밖으로 나가려고 시동을 걸었고 저도 조심히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역시나 그 차가 도착한 곳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마트 근처의 한 모텔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느새 제 손을 보니 힘들게 끊었던 담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돈 벌겠다고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이렇게 믿었던 내 와이프가 왜 다른 남자와 모텔을 들어가지? 하는 생각에 화도 나지만 한편으론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들어간 지 1시간쯤 되었고 어느새 둘이 타고 있던 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차를 추격하였고 차는 다시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그 차는 와이프를 내려주고 그 남자는 마트를 나갔습니다. 와이프는 마트 픽업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짐을 받아 들고 자신의 차를 탔습니다. 그녀의 너무나도 익숙한 행동을 보니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와이프는 오늘 일찍 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갑자기 일이 생겨 좀 늦었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와이프가 사용하는 카드 내역서를 봐도 바람을 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확인해 본 와이프의 핸드폰에도 역시 바람 피우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잘 사용하지 않던 와이프의 노트북이 생각났습니다. 손을 떨며 핸드폰과 연동된 PC톡을 확인하는데 눈에 담기 힘든 내용들이 넘쳐났습니다. 핸드폰 톡의 내용은 삭제했으나 PC톡은 생각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 내용을 모두 제 핸드폰으로 저장해 놓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날 속인 여자와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간에 와이프는 할 말이 있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용서를 해야 하나 순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와이프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최악의 여자였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아이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행복한 표정보다는 의심이 먼저 갔으나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좋은 척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뱃속의 아이가 저를 닮아 입이 까다로운 것 같다며 임신 기간 동안 심하게 입덧을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안쓰럽다는 생각보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는 날, 저는 아이의 머리카락과 와이프 머리카락, 그리고 저의 머리카락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기관을 찾아갔습니다. 몇 주 뒤 결과가 나온 그날, 역시나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 아이가 내 아이라면 모든 걸 용서하고 살아야겠지 하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너무나 확실하니 저는 마음을 먹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저장했던 증거물과 그날의 제 차의 블랙박스, 그리고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지를 건네었습니다. 이혼 접수를 했다고 와이프에게 모든 걸 말하니 잘못했다며 자기가 미쳤었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한 와이프는 이 아이는 당신 아이가 맞고 바람 피운 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개소리를 하기에 저는 유전자 검사지를 던졌습니다. 네 눈으로 보고 말해. 그 종이를 본 와이프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런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와이프의 옷가지와 아이의 짐을 대충 싸서 나가라고 가방을 던지며 그 남자는 얼마나 잘났길래 너가 가정을 버릴 만큼 미쳤냐라고 물어보니 와이프는 울면서 그 남자의 사진과 톡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익숙한 프로필이었습니다. 설마 하며 제 카톡을 보았는데 우리 회사 하청업체 사장이더군요. 상대를 알고 나니 더 화가 났습니다. 다음 날 하청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자연스럽게 업계엔 소문이 흘러나가 그 업체는 쫄딱 망했습니다. 며칠 뒤 와이프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미안하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와이프는 이혼을 순순히 따라왔고 결혼 생활은 6년 만에 이혼으로 마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주식도 상장하게 되었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알게 된 여자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녀 또한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헤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둘은 공통점이 많다 보니 이야기가 잘 통했고 시간이 흘러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 호텔에서 식사하는 간소한 결혼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결혼식은 잘 끝내고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웨딩카로 가는 중 아이가 우는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마음이 여린 현 와이프는 아이도 있는데 저런 일 하면 힘들 텐데 하면서 안쓰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리에 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웬 폐지를 줍는 여자가 아이를 업고 있는 것이지요. 여자의 얼굴을 보니 전 와이프였습니다. 제가 준 카드로 명품만 사던 그녀가 지금 아이를 업고 폐지를 줍다니 아이 아빠와 같이 사는 게 아니구나 했습니다. 그렇다고 불쌍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차에 탔습니다. 만약 제가 일을 일찍 마친 뒤 마트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정말 끔찍하네요. 모든 사람이 다양한 모습이 있다지만 양면적인 모습을 가진 그 여자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재혼을 하고 저희 부부에게는 1년 뒤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왔고 사랑스러운 와이프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선택.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